안녕하세요, 블록탐사입니다. 여러분은 코인을 살 때 어떤 것들을 먼저 알아보시나요? 옆집 철수가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꼭 오른다. 라고 하면 사거나, 윗집 영희가 야, 이거 완전 떡상각이라니까. 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닌가요? 뭐 하려고 만든 코인인지,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기업에게 투자를 받았는지 적어도 이 정도 포인트는 알아보고 사는 게 어떨까요?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해주는 기업들을 VC,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이왕 투자할 거면 유명한 VC가 투자한 프로젝트들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A16G 앤드리슨 호로위츠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1분 10초부터 시청 바랍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마크 앤드리슨과 벤 호로위츠가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의 IT 벤처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 이름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양끝 A와 G 사이에 16개의 알파벳이 있어서 A16G라고도 부릅니다. A16G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등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탈러 22년 5월에는 45억 달러의 엄청난 규모로 암호화폐 생태계 투자를 위한 펀드를 출범했으며 전체 투자 펀드 규모를 합산하면 76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A16G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발란체, 코인베이스, 니어, 솔라나, 오픈시, 유가랩스 등 다양하고 유명한 프로젝트가 많이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16G가 투자했고 아직 그 어디에도 상장하지 않은 프로젝트 레이어 제로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제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체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블록체인 세계에는 여러 섬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섬들을 체인 또는 메인넷이라고 부르죠. 체인은 저마다 생태계를 만들고 열심히 발전해 나갑니다. 체인에서만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체인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 체인에서 이더리움 체인으로 코인을 보내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이더리움 체인에서 비트코인 체인으로 코인을 보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 코인이 이동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고 그 다리를 크로스 체인 브릿지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서비스인 크로스 체인 브릿지. 좋은 기술이지만 해킹이나 비용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이전에 있던 거의 모든 크로스 체인 방식은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바로 온체인 라이트 노드와 미들 체인. 아쉽게도 이 두 가지 방식은 장단점이 분명했습니다. 온체인 라이트 노드 방식은 안전하지만 비쌌고 미들 체인 방식은 저렴하지만 비교적 안전성이 떨어져 해킹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레이어 제로는 두 방식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울트라 라이트 노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울트라 라이트 노드 방식은 중개 노드로부터 트랜잭션에 대한 증명을 받고 오프체인의 오라클에서 블록 헤더를 받아 그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트랜잭션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매우 쉽게 말해서 양쪽 체인에서 거래 장부를 받고 그 두 개의 거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레이어 제로 랩스는 기존의 브릿지들은 체인 간 코인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만족하기 힘든 세 가지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세 가지를 만족하려면 하나로 연결된 유동성 풀에서 대체화폐가 아닌 실제화폐로 즉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나라에서 화폐를 맡기고 B나라에서 화폐로 받으려고 할 때 기존 크로스체인 과정에서는 A나라에서 화폐 입금을 하면 브릿지에서 거래 메시지를 알려주고 B나라에서는 입금한 만큼의 A 교환권을 발행.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유동성은 흩어지고 실제 자산을 얻는 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브릿지의 메시지로만 진행되어 거래 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해커들이 노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연결하는 브릿지 웜홀에서는 3억 2,400만 달러의 해킹 피해, 엑시 인피니티와 이더리움을 연결하는 로닝 브릿지에서는 6억 달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브릿지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1:1 가치의 담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미리 화폐를 입금 받을 때 그 가치만큼의 담보를 사용해 각 나라의 화폐를 사둡니다. 그리고 하나의 금고의 화폐들을 확보해 관리하는 거죠. A 화폐, B 화폐, C 화폐 교환 요청이 오면 금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각 나라의 실제 화폐들을 꺼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통합된 유동성 확보 문제 해결, 실제 자산 전송 문제도 해결. 하지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A 화폐로만 바꾼다고 하면 A 화폐가 모자라서 즉시 교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금고를 이용한다면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해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레이어 제로. 우선 레이어 제로는 각 나라에 맞는 화폐를 여러 개의 금고에 관리합니다. 여러 개의 금고를 두는 대신 모든 체인 간 메시지 소통이 되는 옴니체인 솔루션을 적용해 하나의 금고처럼 통합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금고의 화폐 보유량은 델타 알고리즘이 수시로 확인하고 모자르지 않게 조절해 즉각적인 실제 화폐 거래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레이어 제로는 모든 체인의 소통이 가능한 옴니체인 솔루션과 체인마다 보유량을 맞춰주는 델타 알고리즘으로 브릿지 트릴레마를 극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레이어 제로 랩스는 202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3명의 공동 설립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케일럽 베니스터, CTO, 라이언 자릭, CEO, 브라이언 펠레그리노. 이들은 뉴햄프셔 대학의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실에서 함께 일한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로는 아리리탄이 있습니다. CEO 브라이언 펠레그리노는 지난 2022년 9월에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죠. UDC에서 펠레그리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계약을 아우르며 상호 운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레이어 제로 랩스는 A16G를 제외하고도 바이낸스 랩스, 멀티코인 캐피탈, 시노 글로벌 캐피탈 등으로부터 초기 자금으로 200만 달러, 시리즈 A로는 60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 후 22년 3월 레이어 제로 랩스의 시리즈 A 플러스에서는 A16G, 세콰이어 캐피탈, 애니모카 브랜드,
코인베이스 벤처스 등 48개 VC로부터 무려 1억 3,5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고 2023년 4월에도 따끈따끈한 시리즈 B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번 시리즈 B 라운드를 통해 1억 2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16G, 세콰이어 캐피탈 등의 투자자가 참여했고 국내에서는 삼성넥스트와 컴투스 등이 투자했습니다. 레이어 제로의 기업 가치는 이번 펀딩을 통해 무려 3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등의 주요 블록체인 사이에는 거래 장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미래는 멀티체인에 있다고 하죠.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서로 소통하는 미래가 곧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블록체인을 상호 운용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레이어 제로 랩스에 많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콰이어의 파트너인 미셀 베일리는 레이어 제로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해킹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함을 실감했다. 라고 말했을 정도네요. 레이어 제로는 2022년 9월부터 이더리움과 아발란체, 팬텀 등 11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2년 10월에는 앱토스가 앱토스 생태계에서 레이어 제로를 통한 크로스체인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2년 12월에는 메인넷에 체인링크 오라클을 도입하고 레이어2 프로토콜 메티스 다오에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VC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고 끊임없이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는 레이어 제로. 소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27만 6천 명의 팔로워, 디스코드는 12만 5천 명 정도로 커뮤니티 또한 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레이어 제로의 토큰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에어드랍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트위터에 따르면 레이어 제로의 토큰 발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언급한 글들도 많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팔로업 하시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A16G와 많은 VC들이 투자했고 아직 그 어디에도 상장하지 않은 유망 프로젝트 레이어 제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장 예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나온 얘기가 없어 더 지켜봐야겠지만 레이어 제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각 체인 간의 전송 불편함을 해결하고 모든 체인과 호환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